자, 1학년 여러분들 인사하고 수업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현재 지금 수업을 촬영하는 시간이 오전 10시입니다. 아직 목이 좀 다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샘도 조금 빡빡한 면이 있고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약간의 코맹맹이 소리가 섞여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수업에 잘 집중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방학과 온라인 기간을 맞이해서 제정신으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과연 있을지 좀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도 느꼈고 기말고사 때도 느꼈지만 여러분들 중간고사 리뷰를 통해 본인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평가해서 기말고사를 치는 친구들은 괜찮은 결과들을 얻은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본인의 방법을 고수하거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또 핑계가 아닐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지 못한 친구들은 점수가 많이 떨어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말고사 리뷰를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 리뷰를 잘 들으셔서 이번 시험에 대한 평가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향후 여러분들 등급별로 이 공부의 방향성과 또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메시지대로 잘 진행하셔서 수학 공부를 진행하시면은 여러분들 2학기 때 뭔가 한 걸음 더 향상된 그런 결과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옆에 3학년들이 촬영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씩 그런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심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수업 집중하고 한번 잘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해요. 일단 기말고사에 대한 총평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결과를 통해서 나온 각 등급별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문항별로 좀 디테일하게 리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항별 리뷰를 해서 아마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변별력 문제를 제외한 이 프린트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로 바라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을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주요 문항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알차게 구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잘 평가하신 다음에 학습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말고사에 대한 총평을 먼저 진행을 하고 하는데 일단은 현재 채점이 다 마감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객관식 점수는 확실히 나왔고 그 다음에 추정치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평균이 하락을 했습니다. 즉 객관식 점수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3점 정도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정치이지만 아마 총점은 7점에서 8점 정도 하락 예상입니다. 쌤이 중간고사 리뷰를 찍으면서 평균을 한 5점 정도, 또 컷도 5점 정도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조금 더 떨어진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등급 컷, 각 등급별 컷도 쌤이 한 5점 정도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단답형 5번이 정말 잘 작용해서요. 단답형 5번의 정답률이 전교에서 3명 맞췄습니다. 즉 그 3명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5점을 떨구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등급컷이 한 5점 정도 정확히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왔고요. 자, 객관식 점수가 이렇게 하락이 된 원인은 여러분들 객관식 7번과 객관식 9번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객관식 점수의 정답률은 중간고사 때와 거의 비슷하지만 이 객관식 7번이 중간고사 때도 한 50%의 정답률을 가졌고 이번에도 그 정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객관식 9번의 정답률이 지난 중간고사 때는 65% 정도였는데 객관식 9번이 정답률이 46%로 하락을 했습니다. 즉 저만큼의 학생들이 더 틀렸기 때문에 저 점수의 한 20% 정도가 점수가 더 하락을 했다. 그리고
의외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객관식 3번. 객관식 3번이 지난 중간고사 때는 정답률이 90% 이상이 됐는데 이번에는 정답률이 67%가 나왔습니다. 저거는 이따가 문항별 리뷰할 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저거는 한 번 실수를 하면요 다시 틀리고 싶지 않고요 또 다시 틀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 정도 점수가 하락을 했다 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두 번째로 두드러지게 드러난 특징은 1에서 3등급 학생들이 지각 변동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쌤이 경고했었죠. 지금 1등급이라도 여러분들 2등급, 3등급으로 추락할 수도 있고 지금 2등급이어도 충분히 1등급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중간고사 리뷰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습니다. 중간고사의 1등급이었던 친구들 중에 일부분이 1등급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아마 2등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등급 학생들 중에서도 2등급을 유지하지 못할 학생들이 제법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등급이었던 학생들이 점수를 올려서 2등급 정도까지 올린 친구들도 꽤 있고요. 자, 지각 변동이 꽤 있었었는데요. 굉장히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왜냐면 쌤이 중간고사 때도 시간을 재놓고 문제를 풀어봤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도 시간을 재놓고 문제를 풀어봤지만 이 중간고사 때는 쌤이 이제 처음에 문제를 풀었을 때는 한 21분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최대 15분까지 줄였습니다. 근데 기말고사 문제는 쌤이 이제 처음 문제를 봤을 때 25분 정도 걸렸고요. 한 4번 내지 5번 정도를 풀어봤음에도 불구하고 19분 아래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쌤이 그 정도가 걸렸으면은 애들은 얼마나 더 많이 걸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쌤이 그거를 변별 포인트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절대 시험은 그 어려운 문제에서 변별되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를 얼마나 수월하게 풀 수 있느냐가 분명히 변별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쉬운 문제를 수월하게 풀지 못한 학생들, 즉 선생님의 조언을 따르지 않은 친구들이 거기서 한번 말리다 보니까 뒤에 어려운 문제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까지도 말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자, 그래서 아마 2학기 때도 이 기조는 유지할 생각입니다. 중간고사를 조금 쉽게 내고 기말고사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더 변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안타까웠던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몇 목격을 했는데 분명히 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수업을 듣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학원에서 이 학교 프린트에 대한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 프린트 교재의 본인의 방법으로 계속 풀면서 쌤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몇 보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친구들이 그대로 점수가 떨어졌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어쨌든 뭐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이 또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한번 그거를 경험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여러분들 1등급에서 3등급 학생들 정말 지속적으로 경고하지만 이 출제자가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출제자가 의도대로 풀어주는 그 풀이를 그대로 흡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세요. 이번에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정말 뼈저리게 느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관건은 잠시만요. 관건은 시험 운영 능력에 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는 단답형 5번이 정말 잘 풀릴 것 같아서 뭔가 풀릴 것 같았대요. 단답형 5번이. 그래서 단답형 5번을 계속 붙들고 있었었는데 결국에 단답형 5번이 틀렸죠. 근데 문제는 단답형 5번만 틀린 게 아니라 그 전에 격과제 문제 몇 개를 계산 실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문제를 틀리고 단답형 5번도 틀렸죠. 자, 여러분들 단답형 5번을 맞았다고 칩시다. 맞았다고 치더라도
그 두 문제를 틀려서 그 학생이 마이너스를 받은 게 마이너스 9점이었습니다. 자, 단답형 5번. 혹시 맞았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4.5점이에요. 자, 그런데 단답형 5번을 버리고 이 9점을 맞췄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5에서 플러스 9가 되니까 플러스 4.4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단답형 5번은요, 이야기했지만 전교에서 3명 맞춘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버렸어도 그 문제를 버린 학생들까지 딱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버리고 나머지 문제에 집중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못 잡고 이것도 못 잡으니까 마이너스 14점이 나왔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보면서.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험 운용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확실히 맞춰서 고득점, 이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점수를 확보를 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해놓고 나서 도전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거를 붙잡고 있다가 나머지를 다 틀려버리면은, 혹 그거를 맞춘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틀리면은 점수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셔요. 그래서 시험을 여러 번 봐보셔야지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자, 그 학생은 만약에 그 문제를 버리고 나머지 문제를 검토해서 맞췄다면은 기말고사 기준으로 1등급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를 맞추고 나머지를 틀렸으면요, 그래도 2등급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틀리고 나머지도 틀리다 보니까 3등급이 나왔습니다. 기말고사 기준으로.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들, 생각보다 저 1등급과 3등급을 가리는 거는요, 지식 수준에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 운용 능력에 따라서 충분히 3등급 학생도 1등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지식을 습득하고 풀이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지만, 이 시험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반드시 그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등급과 5등급 학생들은요, 학생들 굉장히 두 갈래 길을 걸었습니다.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오른 친구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 4에서 6등급 학생들이 점수폭이 굉장히 가장 많이 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계산량이 많아지면요, 가장 타격을 보는 등급대가 이 등급대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단 계산 능력 자체가 많이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산하는데 계산 실수도 잦았을 거고요. 그리고 일단 답을 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많이들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결국에는 프린트가 갈랐습니다. 내가 프린트를 얼마나 풀었느냐, 프린트를 풀지 않았느냐, 여기서 결정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계산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프린트에서 많이 연습이 됐다면은 시험 문제를 봤을 때 굉장히 익숙하게 봤을 겁니다. 그래서 반가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잘 해 나가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갔을 텐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말려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프린트가 살 길입니다. 반드시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기말고사에 대한 총평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자, 각 등급별 학생들에게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에서 3등급 학생들, 자만하지 마세요. 자, 쌤이 중간고사 끝나고도 여러분들이 거품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거품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거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친구들이 있었고요. 본인이 좀 거품이 낀 점수였다 라면서 본인이 거품인 거를 증명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거품이 아니었어도요, 거품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 이 시험에는요, 두 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자, 하나는, 쌤이 이건 정말 시험을 보면서 깨달았는데요. 객관식 9번이요. 제가 이거 완전 미스였습니다. 자, 뭐냐면요. 보기 배치가 완전 미스였어요. 자, 왜냐? 답이 될 수 있는 게 4번과 5번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객관식 9번에 대한 문제 리뷰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지만은, 자, 답이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두 개밖에 없었고요. 자, 그 다음에 상위권 친구들은 1번부터 8번까지를 거의 맞춰놓고 객관식 9번에 씨름을 많이 했을 텐데 찍은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쌤이 객관식 9번만 답을 5번으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 문제들이 5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세서 5번만 없네? 5번을 찍어야겠다라고 찍은 친구들이 꽤 많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6%라는 정답률이 나왔어요. 쌤 저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면은 한 가지 그래도 좋았던 거는 이 점수를 찍어서 맞힌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평균이 어느 정도 보정이 됐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도 센스 있는 친구들, 저거를 저렇게라도 맞힌 친구들은 역시나 시험 운영 능력이 있는 친구구나 라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도 있지만, 원래 이 객관식 9번은요 단답형 4번에 배치할 예정이었습니다. 자, 저 문제가 객관식 9번이 아니라 단답형 4번에 배치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보기가 주는 힌트도 없었어요. 자, 만약에 그랬다면은 저 문제의 정답률이 굉장히 떨어졌을 겁니다. 자, 쌤이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죠. 단답형 4번이 만약에 객관식 정답률이 확 떨어졌어. 자, 단답형 4번에만 영향을 줬을까요, 과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가 꽤 수월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서술형 3번에 대한 정답률이 제법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단답형 4번하고 5번 두 개 다 걸렸다. 그럼 여러분들 서술형 3번도 제정신으로 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더 떨어졌을 거예요. 자,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단답형 4번 이번에 프린트해서 냈지만 사실 단답형 4번 프린트해서 낼 생각 아니었습니다. 변별력 문제를 하나 더 집어넣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 역시 기하적인 해석이 가능한 친구들은 꽤 쉽게 풀었을 수 있지만 아마 단답형 5번 수준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한 급의 킬러였을 겁니다. 여러분들 객관식 9번하고 4, 5번이 그렇게 배치가 돼 있었으면은 자, 지금 1에서 2등급, 3등급 학생들 다 털렸을 거예요. 제가 예상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점수가 여러분들의 본래 실력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객관식 9번 쌤이 굉장히 초보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만하시면 안 돼요. 절대 자만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는 거는 괜찮지만 1, 3등급 학생들 복습 많이 하세요. 자, 왜냐면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 1학년 1학기 때 있는 것들은 이후에 있을 과목들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정말 좋은 도구가 되는데 특별히 2학년 수2에서 진짜 좋은 도구가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상위권 학생들이라면은 아마 미적분을 많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2를 잘하면 미적분을 잘할 수 있어요. 자, 결국에 이 1학년 1학기를 잘하면 수2를 잘하고 걔 미적분까지 잘할 수 있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수2를 1학년 1학기처럼 바라보지 않으면, 즉 쌤이 이야기했던 그 인수정리와 또 차의 함수와 또 접선 중심, 경계 중심 이렇게 바라보는 사고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수2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들 킬러 문제는 버리고 시작하셔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습 많이 하시면서 이 프린트를 쌤이 풀었던 방법 그대로 풀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고 복습하는 게 여러분들 훨씬 더 남는 장사입니다. 어설프게 선행하는 거 다 까먹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습하면요, 나중에 이 수2를 대비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겁니다.
명심하세요. 좀 믿고 복습하셔도 됩니다. 진짜. 자, 그 다음에 4에서 6등급 학생들. 여러분들 프린트가 살 길입니다. 명심하세요. 예. 증명됐습니다. 정말 프린트 열심히 푼 반이 있어요. 그 반의 객관식 점수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예. 제가 몇 반이라고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 반 학생들의 객관식 점수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아, 이 반 학생들은 정말, 근데 쌤이 놀랐던 건 수업 때도 진짜 눈빛이 다른 반이랑 완전 달랐습니다. 정말 열심히 듣고 프린트 정말 열심히 복습했습니다. 그 반 학생들 성적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프린트가 살 길입니다. 정말 많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이 시험 운용 능력 때문에 사실은 1, 3등급도 갈리지만은 4에서 6등급 좀 갈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방학 때 그 EBS에 보시면 그 AI 학습이라고요. 단계별로 제공되는 세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계별로 한 50분 정도에 풀 수 있는 그런 세트로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를 많이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단계별로 제공된 이 문제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세요. 네. 여러분들 시험은요, 진짜 시험을 많이 보는 게 가장 시험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면 아까와 같은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 시험을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좀 흐려진 겁니다. 그 판단력을 기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프린트를 많이 풀어보면서 본인이 익숙한 문제가 뭔지를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을 많이 봐봐서 여러분들 시험에 대한 그런 감각을 익히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기가 익숙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뭔지 변별을 하셔서 시험에서 그거를 먼저 확실하게 풀어놓고 시작하는 게 계속 얘기하지만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가장 큰 관건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원쌤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이번 시험에 대한 평가. 근데 감히 얘기하는데 단답형 5번 뭐 좀 어려웠는데 나머지는 뭐 쉬웠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듯이 얘기하는 학원 좀 별로입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저는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계속 시간을 재놓고 시험을 보는 것들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신기해요. 쌤 왜 이렇게 컷 진짜 잘 예상하신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이미 제가 시험을 많이 봤고 애들이 어디서 걸릴 거를 제가 직접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를 잘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예측해놓고 점수가 그렇게 형성될 거 예측해놓고 시험 문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시험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 재놓고. 여러분들이 시험 내에 느낄 그런 당혹스러움이나 당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 이미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보게 하려면 본인이 시험을 봐야지 애들한테 시험에 대한 가이드를 제대로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학원생들한테 최근에 이거 시험 시간 재놓고 시험 봐보신 적 많이 그렇게 연습하시냐고. 그런 것들은 아마 뭐 학원생들이랑 좀 편한 관계에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험에 대한 그 리뷰 분석 영상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저랑 좀 비교하면서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 강조했어요. 여러분들 프린트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방학 때 이것만 복습하시더라도 상위권 학생들 이 수투에 대한 개념들 잘 잡을 수 있습니다. 미적분까지 잘 잡는 지름길 복습입니다.
쌤이 이야기하는 그 시야, 수능에 딱 맞는 그 시야를 복습하셔서 그 시야로 문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자, 50분에 대한 시험을 연습하고 싶다. EBS에서 제공하는 AI 단계별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수능을 대비해야 되니까 100분에 대한 연습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추천하는 거는 2019년도와 2018년도에 6월달 모의고사 를 가지고 시험을 연습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왜 모의고사로 연습해 보는 게 좋느냐? 이미 등급 컷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운용을 연습해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시험 한 번을 봐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경험이지만 그 시험에서 내가 버렸어야 될 문제가 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점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만점을 받는 학생들은요, 일반적으로 100분 다 써서 만점 받지 않아요. 한 70분, 60분 요 정도 걸려서 만점을 다 만들어 놓고 검토할 겁니다. 그런데 만점 만 학생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시험에서 등급 컷도 대략적으로 92점 아니면 88점, 정말 어려우면 84점 이 정도에서 형성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적어도 2문제 아니면 3문제, 많게는 4문제까지 버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놓고 나머지 문제를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리고 이런 판단이 없으면은 그런 판단을 시험에서 내리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을 보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그 시험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건요, 이미 등급컷이 공개된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번 봐보시고 다시 리뷰를 하실 때 이 등급컷이었으면 내가 이 문제들을 버릴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판단을 하시고요. 2019를 통해서 그걸 연습하시고요. 2018을 통해서 시험 문제를 볼 때 그거를 미리 판단해 놓고 시험을 연습해 보는 겁니다. 이 상위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 연습이에요. 자, 쌤이 2학기 때는 한번 만점을 만들어 보지 말까?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만점을 안 만들면 안 만드는 방법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다 죽어요. 그 한 명을 만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애들을 다 죽일 수 없잖아. 그래서 일부러 이 정도 난이도로 시험을 낸 건데, 여러분들 2학기 때는 제가 만점을 한번 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 이 연습이 정말 잘 돼 있어야 돼요. 정말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명심하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객관식 문제에 대한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1번. 자, 계산과 두 개의 싸움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사실 계산을 하더라도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비율을 풀어도 시간은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단은 이거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시간,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정신력 에너지, 여러분들 그거를 절대 간과하셔서는 안 돼요. 왜냐면 그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나중에 서술형 3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영향이 됐고요. 단답형 5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영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 객관식 1번은요. 모의고사 한 3번 내지 4번 정도에 나오는 지식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의고사 15번에서 16번 정도에 보면요. 내분점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해결하면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활용 능력을 묻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는요, 이 지식만 갖고 있는 친구들은 공식을 계산하다가 굉장히 지쳐서 풀긴 풀지만 거기까지 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고 수월하게 이 비율 관계에 대한 시야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수월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하시는 거를 이 쉬운 지식에서부터 연습을 하셔야지 나중에 자연스럽게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1,2가 있고요. 그 다음에 4,8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그리긴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거를 1대 2로 내분하는 거니까 우리는 단일 변수만 보기로 했었죠. 즉 x도 1대 2로 내분을 하고 그 다음에 y도 1대 2로 내분을 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죠. 자, 보시면 1에서 4니까요. 3칸이니까 정확히 한 칸과 두 칸으로 가르겠네요. 자, 즉 한 칸 전진했으니까 얘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얘는 2부터 8까지니까 6칸을 한 1대 2로 나누는 거니까 두 칸과 네 칸으로 가를 거 아니에요? 즉 2에서 두 칸 올라갔으니까 4, 즉 2,4 라고 구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저 계산과 방정식 이용해서 계산하시는 분들, 그게 제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3등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3등급 이상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번 시험에도 역시나 이 60점의 문턱을 넘지 못한 친구들, 문제의 원인을 개념, 문제풀이의 양, 거기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풀이가 잘못됐어요. 자, 객관식 2번 보시면, 자, 이것도 정답률이 꽤 높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좀 빡빡하게 시간이 좀 걸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계산은 굉장히 요령껏 해야 되는데 계산에 대한 요령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과서에서 다항식은 복유형 정리 밖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즉 여러분들 계산은 앞으로 계속 동유형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마 저 원칙만 지키셨다면 수월하게 넘어간 친구들이 꽤 있을 겁니다. 자, 당연히 연립이니까 하나로 몰아서 대입을 한 다음에 1의 제곱 y 플러스 1 플러스 2y는 4. 자, 여기까지는 적었을 텐데 이거를 다 풀어헤친 다음에 다 지우고 계산한 친구들 꽤 걸렸을 거예요. 자, 그러지 말고요. 동유형 중심이니까 자, y에 대해서 이 2차식이죠? 2차항들끼리 먼저 비교하는 겁니다. 자, y의 제곱 있고 여기 y의 제곱이 있는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아, 2차항은 없어지겠구나. 그 다음에 1차는 여기서 2y가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y가 나오고 여기서 2y가 나오니까 아, 3y겠구나.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밖에 안 나오고 는 4가 되니까요. 자, 이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여러분들 계산은 동령 정리입니다. 자, 그럼 y는 1이 나오고 x 대입해주면 2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x 플러스 y는 3이다. 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생각보다 이 상위권 학생들 중에 객관식 점수가 27.3점인 친구가 되게 많아요. 상위권 학생들이 저 문제를 많이들 실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률은 무려 67%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3번까지도 주려고 냈던 문제였어요. 그러나 정답률이 67%가 나왔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거를 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쌤도 세트로 문제를 풀다가 요 형태, 2차 부등식 형태의 문제를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절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풀이를 배웠고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부등식은요, 부등식도 영역이기 때문에 얘도 시각적으로 딱 표시가 된 게 가장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뭘 중심으로 시각화를 시키느냐? 경계 중심으로 시각화를 시키라고 했습니다. 근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통해서 배우시면 돼요. 더 중요한 시험에서 이거를 틀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이거기 때문에 근이 마이너스 1에서 자, 마이너스 1과 2라는 기둥을 딱 세워놓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3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0과 마이너스 3에서 0과 마이너스 3 기둥을 세운 다음에 자, 공통인 범위는 요렇게 되잖아요. 그쵸? 수직선 방향 표시 이것도 좀 번거롭습니다, 사실은. 기둥 세워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제일 심플하고 확실해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니까 0, 1, 2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3개. 자,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2번 실수는 좀 그래요. 특히나 이런 난이도의 문제에서는.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이거는 근 중심으로 기둥을 세운다. 4번. 자, 객관식 4번도 생각보다 실수를 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계산이 꽤 걸렸을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 쌤이 얘기해 줬죠. 최적화시키라고. 좌표평면 다 그리지 말고요. 중심 찍고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연결한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 그리고 아, 그러면은 수직 2등분이 되니까 이거에 2배를 하면 되겠구나. 자,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D와 요 R이 필요한데 요거는 문제에서 이미 4라고 주어져 있었고요. 16이니까. 아, 그러면 이 D만 구하면은 얘를 구해서 2배를 주면 되겠구나. 딱 나오는 거죠. 자, 보시면요. D는 1,1에서 직선 x-y 플러스 4는 0까지니까 루트 2분의 1 대입해주고 4 하면은 2루트 2 바로 나오네요. 자, 여기서 센스 있으신 분들 4하고 2루트 2면요. 자, 얘 루트 2배 아닙니까? 1대 1대 루트 2죠. 얘도 2루트 2 해서 바로 2배해서 계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4번의 테마는 최적화였습니다. 시각적인 정보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가장 최적화된 정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렇게 푼 친구가 있나 싶어요. 이렇게 푼 친구들 뭐냐면요. 자, y는 x 플러스 4잖아요. 얘 기울기가 1이죠. 즉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1,1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에 표현해 보다 보면은 바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가 4고 4라는 거 알고 있고 얘가 45도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1대 1대 루트 2에서 4 루트 2다. 아마 이렇게 푼 친구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뭐 굳이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더라도 이거를 최적화시켜서 푸셨으면 상관없었습니다. 자, 테마는 최적화. 제일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객관식 5번도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객관식 5번의 정답률도 73.3%입니다. 객관식 5번. 자, 객관식 5번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요, 객관식 5번에서도 중요했지만, 단답형 5번에서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수능 수학에서 정말 중요한 큰 틀 2가지를 얘기하면은 그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자, 그야말로 무슨 말이냐? 꼴 정리.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에 꼴 정리를 명확하게 해 두시고 가셔야지 실수 없이 구할 수 있고요. 가장 정확하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꼴을 보면서 아, 내가 요놈이 필요하구나. 그런 문제 속에서 요놈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방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꼴 정리를 계속 강조하죠. 꼴 정리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구하고자 하는 건요, 삼각형의 넓이와 관련된 겁니다. 자, 넓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죠. 그런데 실수한 학생들의 제가 정답을 잘 보지 못했지만은 아마 요거를 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했었던 것 같아요. 쌤도 프린트 만들 때 이거 안 곱해서 실수했다 그랬잖아요. 저 은근히 많이 실수하거든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자, 이거를 해놓고 그러면 바로 보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직선은요, 기울기랑 한 점이라고 했는데 이 한 점에서 정말 중요한 점은 절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절편만 알면요, 직선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절편 2점만 알면요. 근데 얘는 절편을 구할 수 있잖아요. 2x-y 플러스 k는 0이기 때문에 y는 k가 되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편 중심의 사고. 그 다음에 그 앞서서 정말 중요한 꼴 정리. 이 꼴을 명확하게 정리해놓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밑변이 요거고 높이가 요거니까. 자, 2분의 k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가 4니까. 아, k제곱이 4의 제곱이 나오겠구나. 그쵸? 따라서 k는 4. 양수 k니까.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정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꼴 정리 너무 중요해요, 진짜. 너무 중요해요. 자, 6번. 제가 2차 부등식은 힘 뺀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2차 부등식에서 어려운 걸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강조한 게 있었어요. 뭐냐? 자, 2차 부등식은 인수정리가 진짜 중요하다 그랬죠. 근중심으로 사고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꼴 정리로 하고 간 친구와 꼴 정리를 하고 가지 않은 친구는 여기서도 큰 차이가 났을 겁니다. 3등급 친구들이 아마 꼴 정리하고 인수 정리를 쓰지 않아서 다 계산하고 전개하다가 시간을 많이 소모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보시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요, 인수 정리로 정리를 하면은 a 곱하기 x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은 a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 마이너스 3b 플러스 c인데요. 자, 지금 a, b, c 있는데 b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b를 우리가 지금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b를 정리를 하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되니까, 즉 얘는 이 위식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꼴이 되겠죠. 즉 a 곱하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가 그래프에서 a가 0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했죠. 즉 얘가 양수기 때문에 부동은 바뀌지 않아서, 따라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거나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인수정리 쓰면요 이렇게 두세 줄이면 끝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a, b, c 다 구한 다음에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 줄 안에 못 써요. 여러분들 인수정리 진짜 중요합니다. 쌤이 지금 객관식 1번부터 객관식 6번까지 계속 풀어줬는데, 자, 객관식 마다 여러분들에게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이 다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문제 배치한 거 아니고 그냥 문제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 문항을 올바른 능력치대로 풀 수 있도록 평소에 트레이닝을 잘 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잠깐 화면 조정 시간을